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상품 디스플레이에 따른 매출 증가의 법칙에 대해서 강의해 드릴 전승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상품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2편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편은 앞에서 이제 정성을 들여서 진행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이번에는 실질적인 어떤 방법론이나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진열을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진열에는 사실 그냥 진열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연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연출이란 말이 있고 진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출과 진열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진열을 잘 하려면 사실 상품의 분류가 잘 돼야 됩니다.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상품을 어떻게 잘 분류하느냐가 우선 돼야 진열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상품 분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디자인, 디자인까지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개 요소가 있습니다. VP, PP, IP라는 그런 이 용어를 내가 굳이 알아야 되나 싶은데 그 용어를 아실 필요도 없고 외우실 필요도 없지만 그 용어에서 나오는 고객의 동선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매대로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진열의 기본 원칙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짚어 드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은데 서둘러서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에 대해서는 용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이제 아주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중요한 용어들이 페이싱, 그 다음에 POP 관리, 그 다음에 선도 체크, 그 다음에 엔드캡, 그리고 선입 선출, 전진 입체 진열. 지금 이 6가지 단어만이라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매장을 관리하시는 여러분들이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단어를 외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냐, 그리고 왜 저걸 해야 되고 저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페이싱은 뭡니까? 페이싱은 상품으로 치면은요, 이제 캔 음료가 있잖아요. 캔 음료가 코카콜라다 그러면 코카콜라에 써 있죠. 그 캔 음료 코카콜라 써 있는 얼굴이 제대로 보여야 된다. 이게 페이싱입니다. 근데 코카콜라가 여기 써 있는 게 이렇게 삥 돌아가 있다. 그럼 페이싱이 잘 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코카콜라를 한 칸을 둘 거냐, 두 칸을 둘 거냐, 세 칸을 둘 거냐. 그건 이제 페이싱의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품의 얼굴을 얼마나 많이 보여줄 거냐. 이런 것도 이제 페이싱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POP 관리는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중요한 게 가격 POP 있어요. 가격 택. 그 가격 택을 정확한 위치에다가 또 정확한 가격을 표시하여서 제대로 붙여줘야 된다.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사실 대부분 매장 보면 정상적으로 POP 가격 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정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도 체크. 선도 체크는 다 아실 겁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당연히 판매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거 당연히 판매하면 안 되니 어때요? 빼버리고.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은 앞에 나와 있어야겠죠. 왜? 그래야 빨리 사람들이 사니까. 그게 뭡니까? 선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나간다. 유통기한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유통기한이 짧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나가야죠. 그게 선입 선출. 그런데 여기는 안 써있지만 후입 선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 말이 돼? 무슨 얘기지? 생각하실 텐데 후입 선출은 뭐냐면요. 먼저 나왔던 것은 할인 매대에 가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할인 매대에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것을 매대 전면에 깐다. 그런 경우는 이제 후입 선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의미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드캡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엔드캡은 뭐냐면요. 제가 뭘 하나 예를 들어 봐 드릴까. 이 매대가 있으면 우리가 전면에서 상품을 볼 수 있는 매대가 있잖아요. 근데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얇은 곳. 그쪽에 엔드캡이라 그래요. 이따가 이제 제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그 엔드캡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장소가 엔드캡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어떤 분들은 N캡 이러는데 사실은 그 정확한 발음은 엔드캡입니다. 줄여서 N캡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엔드캡. 이 엔드캡이 뭐 신상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모션 상품, 할인 상품, 그 다음에 PB 상품. PB 상품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내 상품을 내가 어딘가에서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 파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마 작은 매장 하시더라도 있을 거예요. 왜? 그게 뭐가 좋죠? 당연히 내 상품 브랜드를 붙인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 내가 직접 만들어 파니까 매익, 예, 순수익이 많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PB 상품, 그래서 신상품, 프로모션 상품, PB 상품 이런 것들을 엔드캡에 예, 비치해 두시면 훨씬 더 고객들에게 눈에 잘 띄니까 매익을 높일 수 있는, 예, 매출을 높이고 매익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진입체 진열은 뭐냐면요. 상품을 예를 들어 과자나 이런 거 있는데 과자를 뭐 누가 집어갈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그럼 팔려 나갔잖아요. 그럼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걸 앞으로 당겨야 돼요. 그게 전진입체 진열. 뒤에 이제 설명은 다 드릴 건데 미리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쭉쭉쭉쭉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조금 빠르게도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화면 중에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보시면 냉장매대 음료들이 정말 가지런하게 예쁘게 잘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저런 걸 보면 이제 힐링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페이싱 진열을 잘한, 예,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진열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요, 판매하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상품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네, 딱 보고서 이거 새로 나왔네? 아니면 이 상품이 있었지?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걸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경영계나 마케팅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 나왔던 전통적인 게 아이드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아이드마 법칙. 예, 아이드마 법칙은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메모리, 액션인데 주의를 기울이고 흥미를 갖고 저거 괜찮은데? 이러다가 디자이어 갖고 싶다. 그리고 메모리 기억해뒀다가 액션 사는 거죠. 그게 아이드마 법칙이에요. 이제 광고 대행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점점 발전을 했어요. 왜? 세상이 발전했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바뀌죠. 그래서 아이사스, AISAS 뭐냐?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죠. 흥미를 기울이죠. 그 다음에 서치, 찾습니다. 내가 흥미 있는 상품을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액션, 삽니다. 그런 다음에 쉐어, 나누죠. 공유하죠. 상품을 공유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이 상품 써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정보를. 예.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한 게 저거는 읽기가 발음이 애매합니다. ASR, AUV인데 혹자는 이제 뭐 아스라 UV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뭐 불편하시면 아스라 UV라고 외우셔도 되고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보시죠. 어텐션, 주의를 기울여요. 그리고 서치, 찾아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가 뭐예요? 참조하는 거죠. 아, 내가 찾아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상품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 그리고 내가 상품을 사려고 하는 이 상품이 관심은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참조하는 거죠. 레퍼런스. 그 다음에 액션, 삽니다. 산 다음에 뭐예요? 써보죠. 써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파, 바이럴.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야, 너도 써봐. 내가 좋더라. 아니면 리뷰를 남기죠. 그것도 다 전파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온라인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얘기죠. 이제 당연히 찾아보니까. 근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입소문 내는 거죠. 예전에 입소문 내는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공유하는 거죠. 예. 근데 공유하는 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리뷰를 남기는 겁니다. 예. 리뷰를 남겨가지고 이 상품이 어떻더라.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도 이 상품에 대해서 또는 이 매장에 대해서 또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 이 브랜드가 이런 데구나. 아, 이 매장이 이런 매장이구나. 아, 이 상품이 이 매장에서 파는 이 상품이 이런 상품이구나. 리뷰를 보고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오프라인 매장이냐 온라인 매장이냐 식당이냐 다 상관없어요. 식당도 리뷰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죠? 그래서 리뷰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데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기 판매하시는데 리뷰를 뭐 고객들이 써주는데 답글도 안 하시고 그러는데 답글을 얼마나 잘 다시느냐가 매출에 큰 관건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같이 오프라인 매장을 하든 식당을 하든 하는데
누군가가 리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댓글 달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댓글을 꼭 다십시오. 예, 정성 들여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고객들이 이런 과정으로 구매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매장에 인테리어를 잘한다 이런 건 있지만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뭐 디자인 다 하고 하시겠지만 인테리어를 아무리 잘해놔도요. 우리 매장의 컨셉에 맞게끔 매대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말 그대로 매장에서의 매대 배치죠. 그래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동선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지금 저거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따가 더 자세한 내용을 저 화면 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건데 매대를 저렇게 배치했을 때 고객의 동선이 어떻게 될까? 근데 매대의 모양만으로도 배치한 게 동선이 바뀌긴 하지만 그 매대에서 또 프로모션을 어디서 하고 또 어떤 상품을 어디에 깔고 이런 거에 따라서 고객의 동선이 또 바뀝니다. 예, 그만큼 진열과 레이아웃이 아주 불가분한 관계가 있는데 서로 그런 유기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진열만 잘 안다고 해서 되신 문제가 아니고 레이아웃만 잘 아신다고 해서 되신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출과 진열을 제가 비교를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진열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양으로 어디에 놓을지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상품이 어떤 면을 보여줄 거냐. 사실 공산품,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코카콜라고 써 있는 데만 보여주면 되는데 농산물 이런 것들은 뭐 생선 뭐 이런 것들은 상품 얼굴이 따로 없잖아요.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신선해 보이고 제일 맛있어 보이고 그런 면이 있어요. 돌려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돌려보고 이 각도가 제일 멋있어 보이고 이 각도가 제일 신선해 보이는구나. 그럼 그걸 선정하셔가지고 꾸준히 그대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페이싱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진열의 형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진열입니다. 근데 연출은 뭐냐? 연출은 말 그대로 디자인 같은 거예요. 데코레이션 하고 소품도 갖다 놓고 왜 여러분들 사진 촬영할 때도 보면 그냥 상품 하나만 딱 찍는 게 아니라 옆에 소품도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품을 놨는데 야 여기다 놓는 것보다 이렇게 놓는 게 더 좋은데 이쪽보다 이쪽에 놓는 게 나은데 이거보다 하나 더 놓는 게 더 나은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잖아요. 그게 연출입니다. 그래서 연출하고 진열은 분명히 달라요. 연출은 뭐예요?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거에 포커싱을 한 거고 진열은 감성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쪽의 감성이에요? 아주 가지런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돈 잘 돼 있는 그런 감성. 오와열을 잘 맞추고 이런 게 진열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연출은 상품을 어떻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잘 표현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또 보여주고 감성적 기법을 중시하고 디자인 감각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매장에서 보면 쇼윈도우, 쇼케이스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이런 연출 기법을. 그 다음에 진열은 정말 상품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 그 다음에 상품이 어느 면을 보이게 할 거냐, 상품이 줄이 잘 맞았냐, 상품에 먼지는 안 쌓였냐, 그 다음에 상품이 뭐 빠진 건 없냐, 이런 것들. 그런 게 진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진열을 되게 많이 중시하셔야 되지만 연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근데 특히 그래도 연출보다 진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중간에 그리고 저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써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그에 맞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첫 시간에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본에 충실한 연출과 진열이 뭐냐? 그 기본이 뭐고 기초가 뭐냐?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분들도 고객의 입장에서 마트나 어디 시장 갔을 때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갑니다. 그래서 기본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보면서도 사람의 눈은 또 달라요.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근데 좌뇌는 좀 더 어때요? 좀 이성적으로 보고 세밀하게 보고 상세한 거 보고 이 상품이 가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게 음식인데 이게 성분이 어떻고 재질은 뭐고 또 뭐 옷인데 이게 사이즈가 어떻고 만져보니까 촉감이 어떻고 이런 거 그런 게 좌뇌에서 보는 겁니다. 우뇌는요 전체 느낌을 보는 거예요.
야, 여기 분위기가 어떻구나. 아, 여기 상품이 이렇게 했구나. 진열이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진열을 못했으면, 아, 여기는 언제 매장이 잘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진열을 아주 잘했으면, 야, 여기 매장 정말 관리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진열을 잘했네, 못했네까지는 신경 안 써요. 그런 것들이 다 좌뇌에서 우뇌에서 복합적으로 막 도는데, 상품 자체를 고를 때는 이제 우뇌의 감성적인 코드가 제일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어때요? 잘 팔리는 상품은 어디다 놔야 될까요? 그러면 저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이 도는데 잘 팔리는 상품은 어디다 둘까요? 주로 우측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 팔고 싶은 상품을 우측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잘 팔고 싶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내비둬도 잘 팔리는 상품은 우측에 두면 안 돼요. 사람들 시선이 잘 안 가는 쪽에 둬야죠. 왜? 그럼 내비둬도 잘 팔립니다. 예. 기본에 충실한 진열. 비포, 기존에는 이건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소비자에게 상품을 잘 보이게 해야 되고 진열이 안정감 있어야 되고 잡기 쉽고 고르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고 POP 같은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진열 매대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돼요. 사실 저걸 제일 못해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하절기에 에어컨 켰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럼 저녁에는 어때요? 막 벌레들 들어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게 어떤 매장이든 화장품 매장도 그렇고 의류 매장도 그렇고 식품 매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매번 닦아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장 귀찮고 가장 어려운 포인트죠. 그런데 해야 됩니다. 예. 생산성이 좋은 수익성, 로스, 효율적인 작업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고 가격에 뭐 이게 가격이 싸네 비싸네 가격을 어떻게 했네 뭐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 싸네 뭐 이런 거 POP로 붙여가지고 그런 방식 이게 아주 기본적인 방식인데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높일 수 있냐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상품을 고를 수 있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상품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겠냐 뭐 시식도 하고 뭐 향기로 어떻게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시즌에 맞춰서 얼마나 잘 표현을 했느냐 이런 것들 말로만 하니까 재미없으시죠? 예. 근데 이따가 이제 또 케이스를 상황 그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서두에 제가 그 분류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지금 따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말 여기 저 댓글창에다가 그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에 좀 의견 많이 주시더니 오늘은 지금 이번에는 의견 안 주시네요.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품 분류. 상품 분류는요, 지금 저 차트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저거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아이템별로 중분류, 대분류, 소분류, 부문별 분류, 과별 분류, 부별 분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다만 최소 아이템이 SKU. 예, SKU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 우유도 같은 우유지만 딸기 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SKU입니다. 예. 그 더 SKU는 뭐예요 또? 딸기 우유라도 같은 딸기 우유라도 어떤 건 200ml, 어떤 건 300ml. 예. 그렇게 다 최소한의 단위. 그게 SKU예요. 근데 아무튼 지간에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분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분류가 마트나 중소형 매장, 소형 매장, 대형 매장 다 똑같습니다. 분류를 하는데 방법들이 다양해요. 근데 수많은 저런 다양한 방법들의 분류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판매자 방식으로 냉장식품, 뭐 아니면 뭐 일반 공산품이면 뭐 청소 도구, 뭐 아니면 뭐 컴퓨터 용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의류 매장에서는 뭐 원피스, 뭐 스커트, 뭐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분류가 나쁘지만은 않고 우리에게 이미 지난 오랜 시간 동안에 익숙한 분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감성적으로 분류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한번 보시죠. 저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구매 동기에 의한 분류. 내가 이걸 선물용으로 살 거냐? 내가 이거 휴가철에 쓸 거냐? 아 이거 우리 아기를 위해서 쓸 거냐? 아 이거 주방에서 쓸 거냐? 화장실에서 쓸 거냐? 구매 동기, 구매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또는 또 그 회색으로 쓴 거 중에 두 번째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분류하는 거. 베이비 용품이냐, 실버 용품이냐, 아니면 뭐 학생 용품이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도에 의한 분류. 레저 용품이냐, 등산 용품이냐,
또 똑같이 레저나 용품이라도 이건 또 뭐 캠핑 용품이냐 또는 카방 용품이냐 이런 식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다양합니다. 예, 분류 방식은 이런 식의 좀 더 감성적 분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계절별 분류는 이게 뭐 가을 상품이다, 겨울 상품이다, 뭐 크리스마스 용품이다, 뭐 이런 것들. 네. 뭐 그 외에도 저런 분류 방식들은 다양해요. 저거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분류 방식이 있구나. 그런데 일반적인 기존의 분류 방식은 냉장이냐, 냉동이냐, 청소용품이냐, 컴퓨터용품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런 분류 방법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20년이 좀 안 됐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외 상품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보시죠. 저기 이제 미국 할인점 사례인데 청소용품이라고 해서 실내 청소, 주방 청소, 집 주변 청소 이렇게 나눴어요. 또 중분류하면 뭐 마루 청소, 뭐 욕실 청소, 청소기 부품과 소모품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상황들에서 예외가 생긴 게 그럼 자동차 청소는 어디다 둬요? 자동차 청소용품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요? 자동차 용품에다 둬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청소용품인데 자동차 청소용품은 자동차 용품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또 비슷한 사례를 볼까요? 주방용품은 조리용, 베이킹용, 냉장고용, 설거지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주방에 뭐 쓰레기 처리용, 수납용, 가스 테이블용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럼 주방 청소용은 어디다 둬요? 청소용품 매장에 둬야 돼요. 매대에다가.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예외가 생기는 거죠. 식탁용품도 다양하게 있는데 식탁용품 중에 선물용 식기 세트는 어디다 둬요? 시즌 상품이나 선물용품 쪽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저거 읽어보시면 저런 예외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구구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네요. 전쟁 입체 진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물건 구매 시 유독 자리가 비어져 있는 제품이 잘 팔린 거 보고 그 제품을 산 적이 있어요. 직접 물건을 구매하시는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요. 그랬는데 자리가 비어있는 상품이 잘 팔린 것 같아서 그 제품을 사셨는데 그래서 제 매장 물건 한 번씩 전진 입체 진열 일부러 안 하고 네네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잘 팔린 척 뒤로 들어가게 한 적이 있다. 그런 구매 욕구도 이론적으로 있는 거냐?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이론이라기보다는 사례나 아니면 감성적 포인트,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그 구구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이 실제로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예 그 상품이 무슨 상품인지 뻔히 알 수 있는 뭐 POP를 달아놔요. 그래가지고 이 상품이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아예 다 떨어지게 시간이 되면 적당한 시간이 되면 아예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창고에는 있습니다. 실제로 창고에는 있는데 없애버리고 POP로 양의 그 멘트를 쓰는 거죠. 고객님의 그 정말 열화 같은 사랑에 의해서 이 상품이 오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POP를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 내일 와서 사야 되네? 그럼 내일 와요. 그런 상품은. 그 정도의 상품일 경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상품에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오히려 그건 또 안 좋은 사례도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정말 인기 있는 상품이나 그런 것들에 적당히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예 결품하신 경우 그리고 지금 저 구구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예 안쪽으로 살짝 밀어넣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좋습니다. 그것도 단 앞서서 이제 전편에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있어요. 상품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경우 그렇게는 아니고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에 한두 칸 밀려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은 이론적으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밀려서 뒤로 살짝 밀어놓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그건 쓰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거를 아마 저렇게 했을 때 구매 그 매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향후에 한번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그 조사 자료나 리서치 자료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으나 대신 실제로 저 방법을 쓰시면 효과가 있으니 대신에 줄은 똑 맞춰라. 잘 맞추고 그 다음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그거 관리만 철저하게 하신다면 한 칸 내지 두 칸 뒤로 빠져 있는 건 적당히 활용하시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여 답이 안 되셨으면 또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구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류가 이렇게 혼선이 생기니 야 이게 이렇게 예외가 왜 생기느냐 했더니 가만 보니까 예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케아 매장 많이 가보셨죠? 이케아가 어떤 식으로 상품을
연출하고 진열합니까? 아예 그냥 방을 하나 만들잖아요. 방을 하나 딱 세팅을 해놓고 만약에 어린이방이다 그러면 남자 어린이방, 여자 어린이방 따로 해놓고 예, 그렇게 해놔서 어때요? 여자 어린이방은 막 거의 막 핑크색으로 막 돼 있죠. 그래놓고 예쁜 가구, 그 다음에 예쁜 뭐 패브릭 천 같은 것들, 예쁜 커튼, 예쁜 책상, 예쁜 소품들 다 갖다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거기 가보면 저도 그냥 초등학생 딸내미한테 막 이거 뭐 해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때요? 거기는요 상품을 파는 자리가 아니에요. 상품을 다 연출만 해놨습니다. 디스플레이만. 그리고 나서 그거 메모해 놨다가 또는 사진 찍어 놨다가 밑에서 사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상품의 분류는 원래대로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연출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적에 의해서 고객이 상품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에 의해서. 그런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상품이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분위기를, 매장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중복성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시죠. 판매자 입장에서 신선식품이다, 조미료다, 뭐 마트나 소형 마트들 아니면 편의점이다 이런 거 하시면은 또 이게 본사에서 또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조미료류, 냉장식품, 냉동식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면 뭐 브랜드별로 나누어져 있다거나. 근데 그 방법보다는 이걸 분식이냐, 한식이냐, 중식이냐, 일식이냐 이렇게 나누면 어떨 것 같으세요? 훨씬 좋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제대로 나눈 매장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상품의 기능별, 특성별로 나눠 놓으면 고객 입장에서 야, 나 오늘 떡볶이 해 먹을 건데 떡볶이에 관련된 게 어디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없어. 이건 떡볶이 관련된 거 여기저기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떡볶이 떡, 그 다음에 뭐 고추장 또는 뭐 참기름 안 쓰나요? 뭐 고춧가루, 예. 그 다음에 떡볶이 관련된 뭐 그 도구들, 예. 이런 식으로 모아 놓는다거나. 그런 사례가 언제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용품을 쫙 모아 놓는다거나, 김장 시즌에 김장 관련 용품을 쫙 모아 놓는다거나, 뭐 배추 있고, 그 다음에 뭐 김장 밑에 까는 거 있고, 배추 달아 팔고, 고춧가루 팔고, 액젓 팔고, 새우젓 팔고, 뭐 이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연관 상품 진열이다, 또는 크로스 MD 진열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례도 보여드리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모아서 놓는 것, 이런 방식의 분류가 훨씬 더 고객한테는 유리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난 수십여 년간 분류를 그냥 판매자 입장에서 이게 신선식품이다 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당연히 냉동은 냉동대로 해야 되고 냉장은 냉장대로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냉장 냉동은 진짜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들은 목적별로 저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식품뿐만이 아니라 뭐 가방, 지갑, 벨트, 핸드백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패션 아이템들, 의류나 이런 것들, 일할 때 맞는 거, 그 다음에 친구 만날 때 입을 만한 거, 친구 만날 때 쓸 만한 거, 애인 만날 때, 여행할 때, 뭐 이런 목적별로 이렇게 상품을 연출해 놓으면 어떻겠냐 이 얘기인 거죠. 그거를 모든 매장, 내 매장의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 한 코너만이라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주말에는 이쪽 코너를 친구들 만날 때 입는 패션으로 코디를 해 놓는다거나, 또는 뭐 휴가철에는 그 이쪽 코너에다가 휴가철에 많이 입을 만한 패션을 코디를 해 놓는다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그런 어떤 방법들이 아주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주셨네요. 구구나이제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줄은 얼마?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민우님이신가요? 네, 상품의 연출법. 네, 연출법과 진열법 이게 있는데, 연출법은 정말 뭐 핀터레스트나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상품 디스플레이를 잘한 사례를 검색해 보시면 좋은 사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또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또 되실 겁니다. 또 필요하시면 저한테 또 여기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품 디스플레이 중에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기본적인 전개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 전개 요소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뭐 외우고 자시고도 중요하지만 이거의 개념적인 걸 좀 이해를 하셔야 고객의 동선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VP, PP, IP라고 써 있죠. 그러면 VP는 뭐냐?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의 줄임말이에요.
PP는 뭐냐? 포인트 오브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IP는 아이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VP에다가 뒤에 존이라고 붙였죠. 그러면 비주얼 프레젠테이션 존이에요. 이걸 직역하면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지역이다.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존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눈에 보기 좋게 보여줘서 유혹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PP존은 뭡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즉 세일즈의 포인트, 판매의 포인트를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은 거 또는 고객이 사고 싶은 거에 맞춰져 있는 상품을 제안해 주는 자리. 그게 PP존이에요. 그러니까 고객 동선을 땡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IP존. IP존은 아이템 프레젠테이션. 즉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시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VP존은 주로 연출에 집중해야 되고 PP존은 연출하고 진열하고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되고 IP존은 진열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열에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청결, 그 다음에 줄 맞추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가격표 위치 잘 맞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고객은 우리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VP존을 보고 PP존을 거쳐서 IP존으로 오고 그리고 구매를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고객 동선을 어떻게 잡아주냐?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백화점에 지나가다가 또는 뭐 조그만 매장을 지나가다가 아주 예쁜 옷을 봤어요. 근데 야, 저 옷 사고 싶다. 가격이 얼마나 할까? 지금 사고 싶은데? 그럼 이제 쇼윈도에서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장 들어가죠. 그럼 매장 들어가고 나서 야, 저 옷이 어디서 팔지? 하고 매장을 둘러볼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면 뭐 가을 신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 밖에 있는 쇼윈도에 있었던 아이템을 판매하는 브랜드 간판이 저쪽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 저기서 파는구나. 그럼 그리 갑니다. 그럼 그 가는 길에 또 가을 신상 뭐 어쩌고 저쩌고 POP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천정에 이게 뭐 우드락이나 이런 배너 같은 거, 우드락 배너라고 그러죠. 천정에 매달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거나 해서 동선을 잡아줘요. 그리고 딱 매장에 들어와서 저 옷이 어디 있었지? 하고 보니까 여기 걸려 있네 하고 행거가 있죠. 행거에 걸려 있죠. 옷걸이에. 그러면 거기에 옷걸이 보고 이거다 하고 가격이 얼마지? 원단이 어떻지?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거 어때요? VP, PP, IP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동선을 잡아주는 데 중요한 PP존, 저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저걸 가지고 동선을 다 잡아줘요. 천정에서 잡아줄 수도 있고 바닥으로 잡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서 보일 수 있게 단 하나만 위치를 잡아줄 수도 있고 PP존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VP, PP, IP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뭐 뒤에 밑에 설명들 쭉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 다 했으니까 바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VP존이에요. 큰 매장, 작은 매장 뭐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쳐놨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과일 매장 있죠. 저기는 매장 전체를 보여주는 거니까 VP존이기도 하면서 파사드라고도 합니다. 파사드, 매장 전체 전면부. 그 다음에 이게 PP존이에요. 멀리서 봐도 저기서 뭘 파는구나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것. 딱 알 수 있겠죠. 글씨로 써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IP존,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이 또 중요하죠. 매대와 동선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건데 사실 매장에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매장에서 기본 요소는 매장 자체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하고 상품. 사실 서비스도 상품이 하나죠. 무형 상품이니까. 그 다음에 직원. 요 3대 요소가 있어야지 매장이 형성이 되죠. 근데 보이지 않게 그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주차, 그 다음에 뭐 간판,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외부 서비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니까 이 또한도 다 서비스와 상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매장의 요소입니다. 근데 매장에 저런 요소가 있는데, 그 매장의 요소는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배치를 하려면 레이아웃을 하고, 매장 인테리어를 하고 이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밖에 꾸며야 되죠, 외장. 그 다음에 안에 꾸며야 되죠, 내장. 그 다음에 매대 배치해야 되죠, 레이아웃. 그 다음에 진열해야 되죠. 이렇게 네 가지. 외장은 익스테리어라고 하죠. 간판도 들어가고 파사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장은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매대는 어떤 매대로 갖다 놓을 것이냐. 매대를 내가 주문 제작할 거냐, 기성품을 쓸 거냐.
그 다음에 그 매대 위에 상품 진열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그 매대를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거냐. 예, 이런 것들. 지금 이 페이지가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예,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꼼꼼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막 현란하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눈에 띄게 하려다 보고 또 구별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빨간색은요. 연출 위주의 매대입니다. 이제 연출과 진열이 뭔지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은 연출 위주로 하셔야 되는 위치고 파란색은 진열 위주로 해야 되는 위치의 매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라색은 연출과 진열이 혼합되어 있는 매대고 동시에 여기는 PP존으로서 동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심어줘야 될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럼 한번 보시죠. 매장이 큰 매장은 뭐 출입구가 이제 뭐 여러 개인 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작게 하니까 매장을 나가고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이제 실제로 어떤 매장이냐 또 이거 식당인 경우는 또 다르죠. 예, 그래서 그냥 일반 그냥 기본 매장 여기서 뭐 의류를 팔던 아니면 여기서 뭐 식자재를 팔던 그런 기본 매장. 그래서 들어오자마자는요 일단 화려하고 일단 눈에 띄고 일단 들어오고 싶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예. 평대는 이제 평평한 매장, 뭐 냉장 매대도 있지만 평평한 매장, 낮은 매장 이런 걸 말합니다. 아일랜드 매대라고도 하고 선 매대라 그러죠. 한 공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혼자 서 있는 선 매대. 예. 자, 그래서 연출을 해놔서 사고 싶고 예쁘게 멋있게 끌어당기는 힘을 줄 수 있는 분위기로 주 입구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선을 이제 당기는 거죠. 그냥 주 입구만 보고 씩 가지 않게 보라색이 되어 있는 연출과 진열을 혼합해서 상품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멋있는 걸 꾸며도 놓고 이렇게. 예. 그리고 왼쪽으로 돕니다. 그럼 왼쪽으로 돌면 실제로 이제 상품을 연출을 해놓고 밑에서 진열을 해놓는 거죠. 위에다가는 연출, 밑에다가는 진열. 위에 연출하면 아 저기 뭐 있구나 해서 그 밑에서 그 상품을 상세하게 보고. 그 다음 파란색은 다 진열해 놓으세요. 실제로 이제 상품을 잘 깔끔하게 OI를 맞춰서 청소 잘해가지고 진열해 놓고 이제 이런 배치를 쭉 가는 거예요. 그런 순서로. 자, 그런데 저 가운데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엔드캡이라고 써 있죠. 파란색으로 진열만 해놓는 데가 있고 저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보라색이 돼 있어요. 거기가 엔드캡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나가면서 엔드캡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엔드캡이 여러분들 매익을 높이는 데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식당 하실 분들은 이제 이거하고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상품 진열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의류나 뭐 식료품 판매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저 엔드캡 저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계산대 옆에. 계산대 옆에 보면 포스 엔드캡이라고 써 있죠. 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레지 엔드 매대라고도 합니다. 저 자리에는요 계산하기 전에 간단한 거 살 수 있게 몇천 원 아주 가벼운 거. 그래서 마트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여기에 뭐 건전지도 놓고 그죠? 아니면 뭐 음료수 간단한 거 그 자리에서 까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놓는다거나 껌을 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있죠. 뭐 면도기 일회용 면도기를 놓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격이 비싸지 않은데 그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들을 계산대 옆에다 두면 마지막에 나가기 전까지 계산하기 전까지 상품을 선택한다. 그래서 요 차트를 꼼꼼하게 보시고 또 훗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트에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맨 윗부분에 매입액은 평균보다 높으나 판매 수량은 평균보다 적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데 많이 남는 거 있죠? 잘 안 팔리는데 많이 남는 거. 그런 것들 눈에 띄는 데다 두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매입액이 높은 거. 근데 전체적으로 꾸준하게 확 팔리고 뭐 많이 팔리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꾸준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이제 중간에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간은 사람들 손이 잘 닿죠. 맨 위에는 눈이 잘 보이죠. 그래서 눈에 띄는 건 맨 위에 놓고 손이 잘 닿는 건 이런 데다가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사는 것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뭐예요? 맨 밑에는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던져놔도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슈퍼마켓 입장에서 보면은요. 신라면은 그냥 아무데나 둬도 잘 팔리거든요. 신라면은. 그런 뜻입니다. 그냥 어떻게 놔도 사람들이 불편하게 집어가기 불편하게 놔도 잘 팔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 맨 밑에다 주시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매대 앞에서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가 매대면 뒤에까지 공간.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상품이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니까 어때요? 골드존이 넓어집니다. 골드존이 뭐예요? 잘 팔리는 지역. 눈에 잘 띄고 손이 잘 닿는 곳. 그게 골드존이에요. 그래서 골드존에다가는 뭘 놔야 돼요? 내가 팔고 싶은 거. 내가 팔고 싶은 게 뭔데요? 이윤이 많이 남는 게 내가 팔고 싶은 거죠. 또 뭐 있습니까? 신상품. 이런 것들을 갖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골드존이 넓어지면 매익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로 있잖아요. 통로를 좁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장이 어느 정도 좀 허락을 한다면 통로를 최대한 넓히시면 넓히실수록 어때요? 상품을 멀리서 보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통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어때요? 또 밑에 매대가 넓어져요. 밑에 매대가 넓어지니까 밑에 상품을 많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맨 밑에 부분이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차트가. 그 다음에 페이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예. 잘 팔리는 상품은 근데 페이싱을 칸수를 많이 늘린다. 이거는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잘 팔리는 상품은요. 차라리 페이스 수를 많이 넣으면 고객들은 저거를 찾기는 쉽죠. 근데 오히려 내가 잘 팔리는 상품보다 내가 팔고 싶은 상품을 페이스 양을 늘려놓으면 그걸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 양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내비둬도 잘 팔리는 상품인데 매번 손대기 싫다. 그럼 페이스 양을 늘려야 돼요. 근데 자주 손댈 수 있다. 그럼 페이스 양을 좁히시고 더 눈에 띄게끔 내가 팔고 싶은 거를 넓히는 게 필요하죠. 예.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페이스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그것도 응용이 되실 겁니다. 사실 이거 실제로 한 20시간 동안 강의해야 되는 거를 뭐 한두 시간 만에 하려니까 마음은 급한데 이것도 보시죠. 잘 팔리는 거하고 안 팔리는 거하고 섞어놔야 잘 팔린다는 뜻입니다. 예, 저거는.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라이트업 진열. 오른쪽 게 잘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전진입체 진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땡기라는 거. 다만 구군 아이제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땡기는 것도 요령껏 하시면 돼요. 좀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브레이크업 진열. 섞어 진열하는 거. 이거는 야채나 과일 할 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 진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컬러 진열 잘하면 정말 눈에 잘 띕니다. 예, 고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로스 MD나 연관 상품 진열이에요. 수박을 하나 팔더라도 수박과 관련된 상품을 같이 판다거나, 그죠? 아니면은 맥주 파는데 맥주 파는 데가 아니라 기저귀 파는데 맥주 안주를 팔아요. 그거 이해되십니까? 기저귀 매대에 맥주 안주가 있어요. 왜? 특히 주말에 남자들이 기저귀 사러 오거든요. 예, 그래서 맥주 안주를 넣으면 맥주 매대로 갑니다. 남자들이. 젊은 아빠들이. 예, 그런 예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과일 믹서기를 파는데 과일 매대에서 믹서기를 같이 판다거나 이런 방식도 좋은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옷을 파는데 휴가 시즌일 때는 휴가 시즌에 어울리는 옷을 연출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행사에 맞춰진 그런 세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시도,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런 실험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게끔 계속 꾸준하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감이 돼야 되고 공감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소품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식품을 하신다면 이런 소품들 고속터미널 이런 데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터미널까지 귀찮으시면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저기 있는 단어들 그냥 메모해 두셨다가 검색해 보십시오.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중간 도매상들이 있어요. 도매상들한테 얘기하면 밑에 디바이더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말고 위에 뭐 POP 뭐 이런 거 다음에 뭐 바구니 뭐 이런 것들은요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소품들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나으세요? 당연히 눈에 띄죠. 눈에 띄고 중요한 거 아니라 훨씬 더 고급스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곡물류 배치입니다. 곡물류 배치도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좋죠. 맨 위쪽에는 이제 바구니를 활용해서 프로모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매대 주변이 지저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거는 오른쪽 사진이 매대 주변에 박스 저렇게 놓지 마시고 깔끔하게 놓으셔야 되고 왼쪽 사진은 매대가 지금 너무 휑하죠. 그럼 기왕이면 저렇게 이미지들 같이 넣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 수산물 매대의 저 POP 사례입니다. 훨씬 더 깔끔하죠. 예, 저런 방법들. 뭐 그다음에 뭐 따님들한테 이렇게 글씨 써달라 그러면 돼요. 예, 예쁘게 못 쓰면. 예. 여성분들은 뭐 예쁘게 잘 쓰시니까 좋고. 그다음에 예, 저것도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실제 시장에서 다 그 컨설팅 해드렸던 사례거든요. 저 이미지들이. 예. 저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뭐 POP나 이런 거 배치가 조금은 불안하지만 저런 식의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건 대형 마트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요. 대형 마트는 저렇게 POP를 꽂을 수 있게 구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예. 이건 지금 수산물을 왜 보여드리냐? 사실은 이런 거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수산물이에요. 예. 그래서 수산물을 많이 보여드려요. 야채나 이런 것들은 색깔 진열만 잘하셔도 돼요. 컬러 진열. 그것만 잘하시고 가지런히 잘하시고 줄 맞춰서 잘하시고 그 다음에 선도 체크 잘하시고. 예. 수산물 많이 보이죠? 이것도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서 있죠. 누워 있거나. 근데 왼쪽에는 45도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예, 상품별로 구별해서 진열하고 예, 그 다음에 돼지고기, 육류. 육류는 이제 조명이 옛날 정육점 분위기로 하면 추억팔이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과일. 예, 요게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연희동에 있는 매장입니다. 아주 기초 진열 잘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사과예요. 낮게 포장되어 있는 사과예요. 낮게 포장되어 있는 사과인데 그 사과 포장에 인쇄되어 있는 면을 다 일일이 펼쳐가지고 인쇄되어 있는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페이싱을. 저거 정말 정성이거든요. 예, 저런 매장에서 저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미지예요. 이거 보시죠. 이거 외국에서 제가 이제 구글링해서 찾은 사진인데 그냥 뭐 일상적인 사진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밖에서 우리 매장에 들어와야죠. 그게 뭘까요? 밖에서 우리 매장에 들어오려면 밖의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입지 조건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거지만 오늘 뭐 입지 조건, 뭐 상권 분석 이런 수업이 아니니까 단 매장을 선택하실 때 창업하시는 분들 매장 겉의 분위기를 잘 보세요. 지금 저거 보시면은 되게 노후돼 있는 건물 같죠? 네, 옛날 건물 같고 그런데 어때요? 분위기는 정말 밝습니다. 저런 데 찾으셔야 돼요. 자, 저기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다음 이미지 보시죠. 네. 매장이 저런 매장이 좋은 매장입니다. 예. 주변의 상황들이 예, 활기찬 매장. 예, 저런 게 좋은 매장입니다. 뭐 이게 사실 뭐 제가 뭐 무속인도 아니고 뭐 사주 보는 사람도 아닌데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분석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저런 아주 활기찬 분위기가 있는 매장을 꼭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예, 여러분들의 인테리어와 그다음에 집기 선택 이런 것들은 전문가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잘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의 배치를 VP존, PP존, IP존의 순서대로 해서 고객의 동선을 잘 설정하시고 마지막으로 IP존에 상품을 얼마나 깔끔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잘 닦아서 매일매일 만져주는 그런 정성으로 상품을 진열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매장은 잘 되실 겁니다. 그 상품이 빵이든 생선이든 옷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상품의 정성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스티브 잡스 멘트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목수는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싼 나무 안 쓴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대요. 스티브 잡스 정기문에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데서 더 잘해야 최고의 진열입니다. 그게 정성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문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창에 언제든지 써주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